안녕하세요. 가밀지구 상가분양 사무실의 장준영 부장입니다. 중앙프라자의 장준영 부장입니다. 오늘은 경매를 당하지 않는 방법과 두 번째, 경매 시 쫓겨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또 힘들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의 아니게 내 소중한 집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매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경매를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경매 제도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매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채권자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경매를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하고 연락을 여러 번 하고 경매를 언제까지 내 돈을 갚지 않으면은 경매를 넣겠다고 진행하겠다고 여러 번 아마 연락이 오든지 통지가 올 겁니다. 그럴 때에는 피하지 마시고 주 채권자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경매 제도의 단점은 뭐냐면은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채권자와 채무자 두 쪽 다 손해를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집이 시세가 3억이다. 그런데 내가 채무가 한 4억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집을 팔아서도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3억의 시세가 가는 아파트가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낙찰가가 높아봐야 80%, 90%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가의 60, 70%, 40, 50%에 낙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3억에 팔아가지고 빚을 청산하는 경우와 경매가를 진행해서 예를 들어서 60%에 70%에 낙찰이 되었다. 그러면 368, 1억 8천, 1억 8천에 낙찰이 되면은 3억짜리 집이 1억 8천에 팔립니다. 그러면 1억 2천은 사실상 손해를 보는 겁니다. 1억 2천은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경매를 당했을 경우에 그렇게 집이 싸게 팔리니까 채권자하고 합의를 해서 내가 이 집을 팔아서라도 빚을 청산할 테니까 3억짜리 집인데 이거를 경매로 당하면 1억 8천이나 1억 9천에 팔리니까 1억 이상이 손해가 나니까 나한테 좀 받을라. 이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내가 월세바로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채권자하고 협의를 하고 집을 팔아서 빨리 월세나 전세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서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건재된 건자 말고 기타의 압류권자나 가압류권자가 계속 경매를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천상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경매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채권자, 채무자 다 손해니까 경매 진행하기 전에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점으로 그런 정보를 알지 못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넣었을 때 경매가 진행할 경우에
그럴 때는 자, 할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진행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 경매 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적어도 한 5, 6개월, 한 7, 8개월, 길게는 한 1년 이상도 갑니다. 그래서 쫓겨나지 않게 하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짜리 집을 살고 있는데 빚이 뭐 4억이나 5억이나 됐을 경우에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집에서 경매가 낙찰이 되면 집을 비워주고 쫓겨나야 합니다. 그러면은 참 불행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 경매가 진행 집인 자기 집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원래 채무자, 주채무자와 주채무자의 가족관계는 저 경매가 진행되는 집의 경매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에 경매를 당했을 경우에, 내 집이 경매를 진행당할 경우에 내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나 부모나 아니면 친구나 누구나 다 경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려우니까 뭐 가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래도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무슨 방법을 쓰냐 하면은, 자, 내가 살고 있는 집이지만은 내 친구나 내 형한테 부탁을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좀 어려우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나 형님이나 친구한테 내가 손해를 끼치지는 않겠다. 방법은 뭐냐 하면은, 형이나 친구로 하여금 이 집을 경매를 낙찰을 받게 하는 겁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은 건재당권자 1순위, 2순위는 다 해결되지만은 그 후순위로 들어오는 압류나 가압류, 기타 등등 여러가지 자잘하게 붙는 지저분하게 붙는 그런 모든 채권자들은 전부 다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집을 깨끗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형이나 다른 사람으로 낙찰 받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채무자인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은 사실 좀 어려워서 힘들지만은 그래도 내가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단점이냐면은, 내가 형 앞으로나 친구 앞으로 경매로 낙찰받아서 명예를 좀 빌려서 샀는데, 친구는 형이 좀 마음이 좀 변해서 이건 내 집이니까 내가 팔아서 돈을 좀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반대로 명예를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은 잘 하려고 했지만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집이 다시 경매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유권을 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명예를 빌려준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내가 이 집을 매매를 하겠다, 내 이름으로 소유권이 했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매매를 하겠다라는 합의각서라든지 합의 문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합의 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공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 집은 아니지만은 내가 그거를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은 사실 내 집인데 내가 명함을 빌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친구나 형이 내 몰래 그 집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전에 먼저 낙찰은 친구나 형 이름으로 받았지만은 그 2순위, 3순위에 은행 채권 이후에
내가 건재당을 해놓으면 됩니다. 돈을 빌려준 걸로 해서 건재당을 해놓게 되면은 그 친구가 내 허락 없이는 집을 팔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사이가 안 좋아서 그 경매가 들어갈 경우에 내가 그 집을 경매를 낙찰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겁을 내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명예를 빌려준 사람도 내가 사실은 겁이 나는 것은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갚으면은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채무자가, 내가 신용의 불량자라 하자가 생길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무 문제 아닙니다. 아직도 그거 경매가 진행되거나 그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빨리 집을 팔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내 집인데 이름만 형이나 동생 이름이나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못 팔게 하려면 내가 후순위를 건재당을 해놓으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에 대해서 조금만 알게 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반인들은 경매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겁낼 것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나는 경매를 당했지만은 집을 안 비워주고 쫓겨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삶의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살 수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다면은 형이나 동생이 도와줬으면 얼마나 좀 좋습니까? 도와준 사람은 도와준 대로 기분이 좋고 또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은 사람대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자, 제가 경매 일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제가 살아오면서 겪어온 경험입니다. 자, 제가 경매를 당한 집을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많이 해보니 사람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경매가 들어오는 집을 가만히 보면은 부인이 사치심이 심해가지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보다 초과를 써서 낭비욕이 심해서 그렇게 해서 진짜 가정을 살림을 못 꾸려서 경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 다니면서 외박을 하면서 그냥 그랑방통에 살면서 잘못해가지고 처신을 잘못해서 경매를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경매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해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경매를 들어오기 이전보다는 해결 방법이 더 어렵습니다. 그 방법은 한 가지 다시 예를 들면은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과의 나와의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싸움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럴 경우에 있을 때 사람이 서로 본인이 해결이 안 되면은 파출소를 갑니다. 파출소를 가는데 사실은 또 파출소 가게 되면은 파출소 경찰이 개입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가장 해결하는 게 좋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당사자끼리 해결이 안 되어서 파출소를 갔다 그러면은 파출소에 가서도 또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은 경찰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찰서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해결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해결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경찰이 또 개입하고 파출소는 순경이고 경찰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 해결이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최선 방법은 경찰서에서 또 사실 해결할 수 있다면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이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검찰로 넘어가든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양쪽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고 돈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파출소에서 해결할 때에는 내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찰에 들어가서 해결하려면 돈이 100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리고 경찰에서 해결이 안 되고 법원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해결하려면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상급기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더 들어가고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툼이 생길 때는 서로 감정 싸움입니다. 자존심 싸움이고 감정 싸움인데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내 성질을 다 죽이고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고 자꾸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에서 법원으로 안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괘씸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서 돈을 못 갚을 경우가 생겼을 때에는 채권자가 전화가 오거나 자꾸 돈을 택지할 때는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편에서는 그거를 좀 봐주고 용서를 해주고 하고 싶지만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괘씸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를 합의를 시켜서 경매를 하게 되면은 채권자, 채무자가 다 양쪽이 손해가 가니까 서로 타협을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말을 설명을 해도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만 약이 올라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손해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을 1000만 원 가지고 해결할 것을 미리미리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가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그리고 남에게 돈을 갚을 때는 약속을 좀 길게 잡아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돈을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달라 이랬을 때 사실은 내가 지금 돈을 어디서 마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후에 돈을 내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돈입니다. 그래서 채권자한테는 내가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 하지 말고 한 2달이나 3달 후에 돈을 갚겠다 이렇게 미리 좀 더 길게 잡아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한 달 후에 돈을 갚겠다 해놓고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한 달이고 2달이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친구한테 돈을 갚겠다는 날짜는 한 달로 잡았는데 한 달 이상 2달, 3달 가게 되면 내가 거짓말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의리가 상하고 괘씸죄가 적용이 되지만은 그걸 반대로 내가 한 달 안에 돈을 빌릴 수 있지만은 한 3달 후에 친구한테는 갚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3달 후에 돈을 갚겠다고 해놓고 한 달이나 한 달 반 후에 갚게 되면 미리 갚는 거기 때문에 친구야 내가 3개월 후에 돈이 생기기로 했는데 어떻게 사정이 좋아져서 돈이 먼저 생겼다 미안하다 내 돈을 갚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서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양심껏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달 후에 갚을 수 있지만은 2달이나 3달이나 넉 달 후에 갚겠다 약속을 해놓고 미리 얘기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경매를 당하지 않는 방법하고 경매 시 쫓겨나지 않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보입니다. 정보가 돈이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알려주고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경매를 한 것은 제가 한 20년, 10년 전에 일을 했었고 지금은 하남시에서 상가 분양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가 분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거나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연락처는 010-3375-6293 장준형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면 재기의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십시오.